안녕하세요. 보험 레시피 컨트롤 C 컨트롤 V 김미림의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실손보험 레시피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레시피를 가지고 직접 다이렉트 실손보험에 가입해보는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가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이나 아니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을 계리사님을 모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리사님. 네, 안녕하세요. 보험 레시피 컨트롤 V 드디어 실전편입니다. 막상 여러분들이 직접 가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저희가 그 어려운 부분들 다 해결해드리고 간지러운 부분들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가 계신데 보험 레시피를 보고 다이렉트 실손보험에 가입해보신 보린이를 한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 28살 보린이 나은수입니다. 직접 가입해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해보니까 어떠셨나요? 막상 해보니 그렇게 가입 절차가 어렵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조금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조금 궁금한 지점들을 같이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은수 씨의 가입 과정을 저희가 따라가 보면서 궁금하고 어려웠던 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레시피 컨트롤 V 시작합니다. 네, 한 보험사 다이렉트 보험 화면으로 들어왔네요. 네, 인터넷 검색창에서 다이렉트 실손보험을 검색하고요. 한 곳을 골라서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 제 생년월일 94년 3월 11일과 성별 남자를 넣고 보험료 계산하기를 누르니 운전 형태와 직업 선택이 나왔는데요.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나누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영업용도 적게 탈 수 있고 반대로 자가용을 많이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보니까 자가용, 영업용 이외에도 50cc 미만 오토바이, 그리고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사용 여부도 묻고 있는데요. 네, 운전 형태를 자가용과 영업용으로 나누는 이유는 당연히 보험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위험한 일이나 위험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용 운전자의 경우에 자가용 운전자보다 보험료가 좀 더 비싸게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에 담보, 납입 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어렵거나 궁금한 점은 없었나요? 실손보험은 가입이 다 기본적이라고 하셔서 표준형으로 가입했습니다. 보험료도 나쁘지 않아서 모두 가입으로 했는데 월 보험료가 6,570원이 나와서 연으로 치면 78,840원 정도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가격이었습니다. 이 가격으로 5년 동안 계속 내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기간이 5년이면 5년 뒤에는 제가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보험기간이 5년이긴 해도 보험료는 1년 후에 갱신이 돼요. 특히 비급여 의료비를 많이 이용해서 보험금을 많이 받아갔다면 다음 해에 보험료가 아주 많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금을 거의 타지 않을 경우 할인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보험기간이 5년이긴 하지만 만기 재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100세까지 계속 유지가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료가 이미 오른 사람들이 올해 만약에 병원을 많이 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년 갱신형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해 병원을 많이 가서 보험료가 올랐더라도 올해는 병원이나 비급여 의료비를 많이 쓰지 않아서 보험금을 별로 받지 않았다면 내년에는 다시 보험료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전에 실손보험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이 너무 보험금을 많이 타가서 전체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올해 7월 1일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특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나는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도수치료니 마늘주사니 비타민 주사니 굳이 받지 않아도 될 치료와 시술을 상습적으로 받는 극히 일부의 가입자들 때문에 실손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 사람의 보험료만 비싸게 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 전 알릴 사항에서요. 보험사가 병원에 갔던 거나 약을 먹었거나 하는 사항들을 물어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위험한 취미 활동을 물어보는 건 왜 그런 건지, 한번 하다 다치면 보상을 해주는 건지 안 해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이런 위험한 운동을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 스카이다이빙을 딱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유럽 여행에서 했던 거였거든요. 뭐 동호회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하다가 다친 부분은 물론 보상이 가능할 거고요.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다칠 가능성이 높은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을 받아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겠죠. 그리고 나은수님이 아주 좋은 질문을 주신 게, 오늘 가입하는 실손보험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받은 치료는 보상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 평균 소득을 알려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직업만 확인하면 굳이 보험사가 알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실손보험은 사실 소득 정보까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사가 상품의 종류와 무관하게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공통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수 씨 또 궁금한 점은 없었나요? 음주량 흡연 여부를 묻는 내용에서요. 음주량이나 흡연 여부는 사실 보험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이런 사항들을 속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불리한 사항들을 가급적 알리려고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보험사가 다 확인하긴 힘들어요. 의료 기록이 아닌 경우도 그렇고, 특히 흡연이나 음주량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속이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문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고 나중에 만약에 보험사가 이를 알게 되면 보상을 받기 힘들어지거나 심지어는 보험사가 보험을 해지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험도 상호 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보험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나서도 알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정작 보험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겠죠. 다이렉트 보험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사가 묻는 질문에 틀이 정해져 있어서 원하는 답과 다른 답을 할 경우에는 가입이 순조롭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험 레시피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린이로 와주신 은수 씨, 다이렉트 보험 가입을 직접 해보시니 어떠셨나요? 네, 이번 기회로 실손보험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조금 알게 돼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동차 보험은 다이렉트로 지금도 많이들 가입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보험 레시피를 통해서 다른 부분들을 좀 짚어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자동차 보험은 실손 보험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될 정보도 사실 많고요. 선택해야 될 담보도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 위주로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 보험 레시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레시피 컨트롤 C 컨트롤 V